오늘은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커졌는지, 그리고 그 옆에서 다른 한 나라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천천히 따라가 볼 거야.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보통 전쟁을 총소리로 기억해. 그런데 전쟁에는 소리보다 오래 남는 게 있어. 그건 가격이야. 전쟁은 언젠가 가격이 돼. 누군가는 그 가격을 받아 챙기고, 누군가는 한참 뒤에 청구서를 받아들어. 그 청구서 이야기를 오늘 밤 같이 펼쳐볼 거야. 한 100년 전 어느 회의장에서부터 시작해 볼게. 그 회의장 안에는 승자들이 있었고, 회의장 밖에는 자리를 얻지 못한 땅이 있었어. 그 안과 밖의 거리, 그게 오늘 이야기의 처음이자 끝이야. 1914년 유럽이 불탔어. 사모가 파였고 포연이 하늘을 덮었고 멀쩡하던 공장들이 무너졌어. 사람들이 만들던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 그런데 바다 건너편은 달랐어. 대서양 건너 미국 동부에는 불타지 않은 공장들이 있었어. 유럽이 무너지는 동안 미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았어. 포탄이 쌓였고 10년이 쌓였고 철강과 군복 상자가 항구에 차곡차곡 쌓였어. 그리고 그 배들이 유럽으로 떠났어. 유럽은 그걸 샀어. 살 돈이 부족할 땐 빌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유럽은 샀고 미국은 빌려줬다고. 그 돈은 뉴욕의 은행장부에 한 줄씩 적혀갔어. 그때 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 조선은 일본 제국의 그림자 아래 있었어. 이 큰 전쟁의 거래에서 조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 유럽은 피를 흘렸고 미국은 생산했고 조선은 회의장 밖에 있었어. 전쟁은 끝났어. 하지만 끝난 건 총소리뿐이었어. 계산서는 그대로 남았어. 폐허가 된 유럽 도시에는 무너진 공장과 끊긴 철도가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는 갚아야 할 채무장부가 쌓여 있었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 돈은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갔어. 전쟁 전에 미국은 돈을 빌리던 나라에 가까웠어.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돈을 받을 게 많은 쪽이 되어 있었어. 미국은 채권자가 됐어. 공장의 굴뚝과 은행의 금고가 같은 지도 위에서 동시에 켜진 거야. 그 무렵 파리에서는 승자들의 회의가 열렸어. 긴 테이블, 무거운 문, 그리고 민족 자결이라는 말이 오갔어. 약한 민족도 스스로의 길을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어. 조선의 누군가는 그 말에 기대를 걸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야. 분명한 건 이거야. 승자의 회의장에 조선의 자리는 없었어. 그리고 20년 뒤 유럽은 다시 무너졌어. 폭격당한 도시, 끊어진 다리, 멈춰선 공장.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같은 땅이 다시 불탄 거야. 그리고 미국은 다시 만들었어. 전차를 만들었고 항공기를 만들었고 탄약 상자를 끝없이 쌓았어. 공장 안에서는 용접 불꽃이 밤새 튀었어. 무기, 식량, 철강. 들어. 미국은 세계의 병창창이 됐어. 싸우는 나라들이 쓸 물건을 거의 다 미국이 만들어 보냈다는 뜻이야. 그때 조선은 또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 조선은
여전히 일본 제국의 그림자 아래 있었어. 공장으로, 광산으로, 전쟁의 이름으로 사람과 물자가 끌려갔어. 조선은 전쟁의 이름으로 끌려갔어. 1944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럽에서도 태평양에서도 아직 불길이 남아 있었어.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은 회의장을 열었어. 미국 뉴햄프셔에 산쇼 한 호텔이었어. 창문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고 긴 테이블에는 여러 나라 대표들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난 다음의 세계를 미리 설계하고 있었던 거야. 그 테이블 위에 놓인 건 무기가 아니었어. 달러였고 금이었고 세계 지도였고 무역의 항로였어. 돈의 규칙, 무역의 규칙. 만년필이 선을 긋자 세계 지도 위에 달러를 중심으로 한 격자가 생겼어. 앞으로 세계가 돈을 주고받을 때 따를 그 틀이 그날 그려진 거야. 그때 조선은 그 테이블에 있었을까? 조선은 지도 위에는 있었어. 하지만 회의장 안에는 없었어. 규칙을 쓰는 손은 안에 있었고 그 규칙을 따라야 할 땅은 밖에 있었어. 그리고 6년 뒤 한반도 위에 선 하나가 그어졌어. 38선이었어. 얇은 선 하나가 한 나라를 둘러 갈랐어. 1950년 새벽 탱크의 궤도 소리가 울렸고 피난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 서울의 불빛이 꺼졌고 철도와 다리와 공장이 흔들렸어. 한국은 전쟁터가 됐어. 워싱턴의 회의실에서는 한반도 지도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 미국은 공산권이 더 번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봤어. 그리고 한국은 그 막아야 할 선이 가장 앞쪽 최전선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바다 건너 일본의 항구와 공장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들고 고치는 후방의 기지가 다시 돌기 시작한 거야. 한쪽 땅은 불탔는데 다른 한쪽 공장은 그 불 덕분에 다시 돌았어. 회의장 밖에 있던 땅이 이번엔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인 거야. 회의장 밖의 땅은 전쟁의 중심이 됐어. 그리고 몇 년 뒤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 이번엔 베트남이었어. 정글과 강,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는 폭격의 빛. 워싱턴의 회의실에는 전쟁 지도 위에 달러와 군수 서류가 함께 놓였어. 미국은 돈을 썼어. 그런데 그 돈이 생각보다 빨리 불어났어.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었어. 처음엔 한 항목이었는데 다음 장엔 두 항목이 되고 장부가 넘어갈수록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났어. 그 숫자는 장부 위의 숫자만이 아니었어. 언젠가 누군가 갚아야 할 약속이기도 했어. 그 무렵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국은 그 전쟁터로 갔어. 부산의 항구에서 병력과 장비가 배에 올랐어. 누군가는 그 배 위에서 떠나온 집을 한 번 더 돌아봤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야. 그리고 그 배가 떠난 자리로 달러가 들어왔어. 그 돈은 건설 현장으로, 수출 공장으로, 항만의 불빛으로 흘러갔어. 같은 전쟁을 두고 두 나라가 본 것이 달랐어. 미국에겐 그건 비용이었어. 한국에겐 그건 선택이었어. 그 시절 미국의 금고 안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 금고 안에는 금괴와 달러가 함께 있었어. 그리고 그 둘은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여 있었어. 달러를 가져오면 정해진 만큼의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었어. 세계가 미국 달러를 믿었던 건 그 약속 때문이었어. 그런데 전쟁 비용이 불어나는 동안 그 사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세상에 풀린 달러는 많아졌는데 금고 안의 금은 그만큼 늘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조용히 번졌어.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텔레비전 화면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미국은 선언했어.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고. 금과 달러를 묶고 있던 사슬이 그날 끊어졌어. 금괴는 아래에 남았고 달러는 위로 흩어졌어. 그럼 이제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까? 약속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석유였어. 2년 뒤 중동에서 불이 붙었어. 사막 위로 전차의 궤도가 지나갔고 수에즈 운월 위로 포연이 피어올랐어. 미국이 움직였어. 수송기가 무기 상자를 싣고 한쪽 편으로 향했어. 그러자 산유국도 움직였어. 그런데 그들이 꺼낸 건 총이 아니었어. 그들이 꺼낸 건 석유였어. 거대한 석유 밸브가 천천히 잠겼어. 그 한 번의 잠금이 세계 지도 위에서 가격표로 번졌어. 1973년 9월 기름 한 배럴은 약 3달러였어. 그런데 1974년 1월에는 약 12달러가 됐어. 약 넉 달. 그러니까 넉 배에 가까운 값이야. 그 숫자는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니었어. 미국의 주유소엔 긴 줄이 생겼고 일본의 공장은 전기요금을 다시 개선했고 한국의 어느 집에는 두꺼워진 청구서가 도착했어. 기름값은 곧 물가가 됐어.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전쟁은 언젠가 가격이 된다고 했지. 그 가격은 총이 멈춘 뒤에 도착해. 전쟁은 끝났지만 청구서는 도착했어. 그 뒤로도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어. 다만 모습을 바꿨어. 전쟁은 시장으로 왔어. 이제 지도 위에서 붉게 켜지는 건 참호가 아니야. 원유를 실은 탱크, 좁은 항로, 수송선, 그리고 환율 전광판이야. 1991년의 걸프만.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좁아지는 홍해의 백길,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 그 좁은 물길 위로 유조선의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가. 그리고 그 끝에는 한국이 있어. 항구가 있고 정유시설이 있고 공장이 돌고 전력망이 켜져 있어. 100년 전 회의장 밖에 있던 그 땅이 이제는 그 항로의 끝에서 청구서를 함께 받는 자리에 서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돼. 다음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편안한 밤 보내. 오늘도 수고했어.